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지부스트 350 V2입니다. 와, 드디어 리뷰를 합니다.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이지부스트 350 V2 한번 리뷰를 해달라. 근데 저 말고 리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요새 350 V2를 거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신 제품도 없다 보니까 별로 안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요청이 와요. 이지부스트 350 V2 어떻게 생각하시냐, 리뷰하실 생각 없냐. 그래서 좀 더 빨리 했어도 되는데, 또 리뷰할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서 이번에 350 V2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아마 궁금하신 거는 제 리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리뷰 관점에서 이게 좋은 신발인가 라는 걸 아마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관점에서 이지부스트 350 V2가 과연 좋은 신발인가 안 좋은 신발인가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조건부로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부라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얘기는 이제 후반에 하도록 하고, 우선은 먼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부스트 350 V2는 아디다스의 굉장한 효자 모델이기도 하고, 2015년 이후,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이후를 관통한 스니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핫했고, 뭐 지금도 핫하긴 하죠. 예전보단 덜하지만. 아디다스가 미국 시장에서 항상 만년 2위였는데 부스트가 나온 이후로 상당히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카니에 웨스트의 이지 브랜드와 아디다스가 콜라보를 시작하고, 이지 부스트가 나오면서 아디다스가 제 기억에는 한 30년 만에 미국에서 브랜드 파워 1등을 했어요. 판매량도 1등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년 2위였어요. 심지어는 뭐 언더아머한테도 까이고 반스한테도 까이고 막 이러다 아디다스가, 저희는 이제 항상 생각하잖아요. 나이키, 아디다스. 근데 미국 내에서 판매대형 내역을 보면은 반스가 매출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년 2위가 아니라 거의 만년 3, 4위 수준이었던 아디다스가 한때나마 한 1, 2년 동안은 미국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1등 효자 공신이 된 게 바로 이 이지부스트 350 V2입니다. 그래요. 장점은 뭐 아디다스 입장에서 장점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장점이냐, 이지부스트 350은 굉장히 특이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어떤 실루엣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니커 매니아들도 신선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신선한 이런 디자인이었고, 한정판은 가죽이어야 한다는 공식을 이게 깬 거예요. 기존까지 나오던 제품들의 한정판 뭐 콜라보 제품들은 거의 다 이제 가죽 제품으로 많이 나왔는데, 얘는 제 기억에는 이렇게 니트로 성공한 한정판 제품이 이 이지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재에 또 하나의 혁신을 이뤄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의 혁신, 브랜드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도 이득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신선함을 주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착용 유저 입장에서는 어떠냐? 굉장히 좋은 신발이에요. 편안하고 니트도 짜임새가 굉장히 좋거든요. 니트 치고 좀 많이 두껍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로 봤을 때는 니트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부스트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자들은 이제 울트라 부스트보다 못하다고 하시는데, 울트라 부스트보다 확실히 못하긴 한데 라이프 스타일적 균형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앞에서 뒤에까지 그 부스트 폼의 함유량 때문에 내 발이 불편하다 이런 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신발 자체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 니트 재질인 신발에 비해서는 좀 무거운 편인데, 부스트를 이제 고무 소재로 한번 감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게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스트 변색은 없다. 부스트 손상도 당연히 없겠죠. 노출되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 고무 소리 변색이 와요. 어쩔 수 없이 오는데, 그 변색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멋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니커가 오래 신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변색되는데, 그 변색되는 과정이 멋있고 괜찮으면 저는 그거는 아주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 미드솔이 이제 변색되는 걸 단점으로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건 단점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제 리뷰가 아니겠죠. 대부분 제 리뷰는 단점들을 오시더라고요. 자, 저기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신발이 조건부로 좋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거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아웃 오브 컨트롤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은 생산 품질에 굉장히 큰 편차가 있어요. 자, 지금 벌써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약간 목소리 톤이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이즈가 제각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산품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이지부스트도 만드는 과정에 절반 정도는 기계가 하고 절반 정도는 또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똑같을 수 없겠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은
좋아요.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스태틱이랑 지브라잖아요. 라인이 다르죠. 소재도 좀 달라요. 이게 둘은 사이즈감이 다르거든요. 전 얘는 290으로 신고 얘는 290을 신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지브라가 더 작게 느껴져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래요. 제품이 라인이 다르고 소재가 다르니까 사이즈감이 다를 수 있어. 그건 좋아요. 근데 전 이게 몇 번째 지브라일까요? 전 이게 5번째 지브라예요. 겨우 제 발에 맞는 거를 하나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95도 2개를 사봤고 290도 2개를 사봤어요. 같은 생산 연도에 같은 라인에서 나온 제품들조차도 사이즈가 달라요. 요 크라우드 화이트 한번 보시겠어요? 요쪽 이렇게 딱 보시면은 화면으로 느껴질지 모르는데 요쪽은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이쪽은 여기 천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재봉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그러니까 약간 나와 있는 거예요. 신으면은 이쪽은 각이 딱 잡혀요. 입구가 아 하고 잘 벌리고 있죠. 얘는 입구가 아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편차. 스태틱도 그래요. 제 거 스태틱도 그러고. 또 지브라는 또 안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이런 놈이 있고 안 이런 놈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편차가 완전히 랜덤이에요. 같은 생산 라인에 같은 연도에 같은 사이즈를 골라도 어떤 놈은 발에 맞고 어떤 놈은 발에 안 맞아요. 저는 이거 크라이트 화이트는 또 285예요. 얘랑 지금 지브라랑 1cm 차이 나거든요. 얘는 또 남아요. 사이즈가. 근데 웃긴 건 오른쪽은 좀 타이트하고 왼쪽은 좀 헐렁해요. 근데 제가 왼발이 더 크거든요. 사람 왜 짝발인 거 다 아시죠? 얼굴, 몸 다 비대칭이에요 원래. 발도 사이즈가 양쪽이 좀 달라요.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미세하게 다른데 제가 왼발이 더 커요. 얘는 또 왼발은 남아요 또. 오른발은 또 타이트하고 내가 심지어 발이 반대인데도 이런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스태틱도 저것도 제가 2번인가 3번 만에 제 발에 맞는 거를 구했어요. 1업을 한 상태에서도 사이즈 편차가 너무 심해서 운이 좋으면은 내 발에 맞는 거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은 사이즈를 뭐 아무리 1업을 하든 1.5업을 하든 내 발에 불편한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공산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9만 9천 원짜리잖아요. 29만 9천 원. 아니 29만 9천 원짜리에 좀 사이즈 편차를 좀 적게 해달라는 게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일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15만 원쯤 됐다 하면 또 참고 아니다. 15만 원도 못 참아. 한 10만 원쯤 됐다면 내가 참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29만 9천 원, 달러로 220달러짜리 제품을 팔면서 아무리 이지부스트고 콜라보고 자시고 나발이고 가네. 가격이 30만 원 돈 하는 신발인데. 응? 이 정도 퀄리티는 맞춰줘야죠, 최소한. 제가 이집트 350만 한 20개를 넘게 신어봤어요. 20개 넘게 다른 종류, 다른 사이즈, 뭐 이것저것 신어보다가 결국엔 이거 3개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너무 제가 이게 너무 화가 났었나 봐. 그래서 여러모로 참 좋은 신발이긴 해요. 아디다스 입장에서도 좋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좋았고 스니커 매니아 입장에서 좋았고 저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가격 대비한 어떤 그런 QC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고 사이즈 컨트롤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 이지부스트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좀 덜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 클라우드 화이트도 작년에 나온 제품이라서 똑같고 얘는 또 서플 지브라 19년식이거든요. 그건 사이즈 컨트롤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100%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아직 못 드리겠어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사이즈 컨트롤이 굉장히 엉망이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분들은 그냥 크게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크게 사시는 걸. 그냥 뭐 1억, 뭐 1.5억, 뭐 그냥 상관없이 좀 그래야지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원래는 한 반원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이런 원가 정갑을 하기 시작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은 라인이죠. 이거 스태틱이고 얘는 이제 클라우드 화이트인데 보시면 얘는 힐탭이 있고 리플렉티브 끈이 들어가는데 얘는 힐탭도 없고 리플렉티브 끈도 빼버렸죠. 좋아요. 이 힐탭을 빼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오지죠? 솔라라이드 나왔을 때도 힐탭이 없었으니까. 그래, 그건 이해해요. 근데 얘 뭐야? 왜 줬다 빼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추천은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예쁜 색깔도 많이 나오니까 보셔서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다.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다라는 결론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좋은 신발이다. 단 조건부로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러닝용은 별로예요. 가끔 이거 신고 뛰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안 괜찮아요. 무겁고 안 돼요. 신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굉장히 즐겨 신습니다. 특히 하체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위에서 보시면은
접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닝 할 때는 괜찮은데 뛰시는 용어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장기간 신으시면 무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저도 몇 번 느껴봤고, 장기간 신는 용보다는 아주 짧게 신을 때 굉장히 성능이 극대화되는 모델이에요. 2시간 이상 걷거나 3시간 이상 서 있거나 5시간 이상 신고 있을 때는 굉장히 여러모로 불편함이 오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장기간 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비추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까긴 했는데 좋은 신발이에요. 감사합니다.